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차라리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의 말들은 우리 삶의 배경음악처럼 늘 존재합니다. 아마 당신도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라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한 후회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그 후회스러운 감정들이 당신의 마음에 너무나도 깊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뿌리내릴 때입니다. 그때부터 후회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감정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핵심적인 존재, 당신의 깊은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거대한 괴물로 변모합니다. 당신의 본질을 침식하며 당신을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조던 피터스는 후회를 매우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후회는 겉으로는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시도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현실의 고통스러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자기 연민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후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유혹적입니다. 왜 달콤할까요? 후회는 당신에게 현재의 무거운 책임을 다른 곳으로, 즉 과거의 자신에게로 미룰 수 있는 편리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동정할 수 있는 명분을 줍니다.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 어쩔 수 없었어와 같은 변명들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죠. 더 위험한 것은 후회가 마치 무언가 건설적인 일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준다는 점입니다. 과거를 되짚고 분석하는 행위 자체가 무언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삶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환상입니다. 이 달콤한 환상은 당신을 그 자리에 완전히 묶어두고 정지시킵니다. 어떤 새로운 시도나 행동도 당신은 망설이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도 과거의 후회가 발목을 잡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귀한 기회마저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멈춰버린 상태가 계속해서 끝없이 지속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저 후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치 중독자가 약물에 의존하듯 후회라는 감정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이 됩니다. 이런 후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테이프가 늘어진 것처럼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과거형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항상 과거의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현재 순간의 가능성이나 기회를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늘 뒤를 향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에는 생기나 열정, 심지어는 작은 희망의 빛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확고한 결론을,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완전히 망했어. 그때 모든 것이 끝났어. 내 인생은 그때로 멈췄어. 내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렸어. 이러한 결론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지독하고 깊은 감정적인 체념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체념이 당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점점 더 강력하게 강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뇌는 스스로 내린 이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만을 찾으려 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수많은 작은 판단들, 당신의 사소한 행동이나 결정들, 어쩌면 그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바로 이 후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기력하고 힘없어진 것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의미 없이 멍하니 보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그 모든 부정적인 시작은 아마도 그때 내가 로 시작하는 후회라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후회는 당신의 삶을 잠식하는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독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과거는 절대로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고 누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명백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르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단순합니다. 지금 즉 현재의 책임과 미래 즉 다가올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이미 끝난 이야기이기에 심리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다시 마주할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고 당신은 그저 그 결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오늘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당신에게 예측 불가능한 도전을 던지며 끊임없이 용기 있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종종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당신에게 일종의 안전하고 친숙한 도피처가 됩니다.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를 마주하기보다 이미 끝난 과거의 고통 속에서 편안함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큽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소중하고 유일한 현재라는 순간을 송두리째 잃게 됩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놓쳐버리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피터슨의 자기인식 훈련이 필요한 이유. 조던 피터슨은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실제 무게보다 자신이 만들어낸 왜곡된 생각과 불필요한 관념에 더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학적 통찰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의 복잡한 사고체계와 인지, 방식에 대한 지극히 치밀하고 정교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내면이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일관되게 강조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현실을 경험하고 그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오직 당신의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 완전히 결정된다. 즉, 당신이 어떤 상황을 실패라고 생각하면 당신의 삶 속에서 그것은 명백한 실패가 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어버리면 그 순간 당신의 모든 노력과 가능성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춥니다. 당신의 마인드셋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후회는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당신이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자기인식이 필요해집니다. 자기인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해석 방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이란 단순히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피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린 근원적인 질문이자 당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탐구입니다. 나는 어떤 고정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나의 주의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으며 무엇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는가? 나의 핵심적인 믿음과 가치관은 무엇이며 그 믿음들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나의 행동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감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것이 나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바로 자기인식의 본질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이해해 봅시다. 어라는 사람은 중요한 회의 시간에 큰 말실수를 했습니다. 발표 도중 실수를 저질렀고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며칠 밤낮을 괴로워하며 자신을 끝없이 자책합니다.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바보 같아. 분명 내가 회사에서 모든 신뢰를 잃었을 거야. 이제 나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이야. 다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수 없을 거야. 나는 무능해.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즉 똑같이 회의 중 말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번 기회에 부족했던 부분을 더 철저히 준비하고 보완해야겠다. 다음번엔 훨씬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어디서 흔들렸는지 정확히 알았으니 오히려 다행이다.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어. 실수는 배움의 기회지. 이 실수를 통해 내가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이러한 극명한 반응의 차이는 사건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오로지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에서 생긴 것입니다. A는 자신을 패배자로 해석했고 B는 자신을 성장 가능성 있는 존재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당신의 자기인식의 깊이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던 피터슨은 자신을 관찰하는 힘, 즉 자기 관찰 능력을 모든 변화의 핵심이자 강력한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생각과 감정들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난 통찰이자 당신의 정신적인 자유를 가져다주는 열쇠입니다. 후회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곧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그 생각에 끌려다니며 끝없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자기인식 훈련을 꾸준히 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지할 뿐, 그 생각이나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미묘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당신의 삶 전체를 놀랍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사고방식, 즉 어떤 마인드셋을 갖느냐에 따라 당신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감정에 따라 당신의 행동이 달라지며 그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당신의 삶의 결과와 당신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인식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당신의 정신을 지키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없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헤매게 될 겁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부의 환경이나 우연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인식 훈련 실전법. 그렇다면 조던 피터슨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기인식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는 어떤 복잡한 명상법이나 난해한 철학적 이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 오늘 하루를 기록하라. 피터슨은 이 기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늘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피하고 싶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적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심지어는 무의식적인 반응까지 있는 그대로 적는 겁니다. 이 기록은 당신에게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숨겨진 동기와 욕망,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까지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이 거울을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단계,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라. 단순히 기록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기록을 통해 당신의 행동이나 감정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당신의 내면을 꿰뚫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불안의 근원은 무엇인가? 내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후회하는 행동이나 결정은 무엇인가? 그 행동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항상 내 자신을 무가치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느끼는가?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깊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이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거짓말을 나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 거짓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의 강점은 무엇이며 나는 그 강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나의 약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당신의 솔직하고 진지한 답이 당신의 숨겨진 정신습관, 즉 당신의 마인드셋과 신념 체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의식적인 통제 아래로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 당신의 방을 치워라. 피터슨의 이 말은 그의 강연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단순히 청소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피터슨이 말하는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강력한 은유이자 물리적 행동을 통한 정신적 훈련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인 방을 정돈하고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곧 자신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신도 정돈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외부 환경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후회에 깊이 빠져 있거나 삶의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삶이 엉망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도 어지럽고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며 규칙적인 루틴도 없고 생산적인 습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무질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되고 질서 있는 방은 당신의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 비록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최소한 이 작은 공간만큼은 내가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다. 나는 나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기 통제감과 명확성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통제하고 정리하는 경험이 쌓이면 당신은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통제감을 점진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당신의 회복력을 키우는 중요한 루틴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하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단계는 진실을 말하는 훈련입니다. 피터스는 거짓말을 혐오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을 가장 경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기 기만이 가장 치명적인 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회복하려면 먼저 당신 자신에게 뼈아프도록 정직해야 한다. 나는 괜찮아. 그 일은 아무렇지도 않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때로는 당신에게 독이 됩니다. 그것은 현실을 회피하고 고통을 부정하는 자기 기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은 당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끌 뿐입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한 정직은 고통스럽지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아직도 그 일을 후회하고 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이 너무나 싫다. 나의 나약함이 역겹다.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 솔직히 너무 힘들다. 나는 이 불확실한 미래가 몹시 두렵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솔직히 화가 나고 분노를 느낀다. 이러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당신의 입 밖으로 꺼낼 때, 그것을 인정하고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당신의 정신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당신의 신념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자기 통제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마무리 각성 메시지. 당신이 어제 저지른 실수는 당신을 영원히 파괴하고 망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깨우기 위한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배우고 변화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회였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진정한 문제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그 실수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당신의 고착화된 습관과 마인드셋입니다. 후회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후회에 갇혀 있을지 아니면 벗어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또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를지 아니면 현재를 살아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족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에게는 그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을 지배하려는 이 생각과 감정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는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강력한 도화선이 됩니다. 당신은 결코 무너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서지고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내면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고 당신의 정신 습관을 길들이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십시오. 자신에게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당신의 진정한 내면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의 주변 공간을 그리고 당신의 복잡한 정신을 꾸준히 정돈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자신에게 뼈아프도록 솔직한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바라보십시오. 조던 피터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당신의 삶에 진정한 울림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힘을 깨우고 사용하십시오. 그러니 어제는 이제 과거의 짐으로 놓아줍시다. 당신의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갈 날은 어제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의 오늘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를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마인드셋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신념을 더욱 견고하고 흔들림 없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의
명확한 방향성과 명확성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극대화시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기 통제적인 삶, 즉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얻는 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시겠습니까?